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시작을 우리가 가뿐하게 칼슘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뼈 건강에 칼슘이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또 새로운 얘기를 해주실 겁니까? 뼈 건강에 칼슘은 너무나 당연하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이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결국은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뼈라는 게 뭐예요? 단단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또 약해서 골절도 돼요. 그거는 바로 칼슘의 농도에 따라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칼슘이 많으면 단단해지고 칼슘이 적으면 약해지는데 그런데 이런 그 칼슘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 또 알고 계셨습니까? 칼슘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147가지나 되는 질병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 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바로 칼슘이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칼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근거 있습니다. 그 노벨상 후보자였던 왈락 박사가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분이 자연사 하신 분 3,000명을 대상으로 부검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영양소 결핍 때문에 사망했다는 거였어요. 그중에서도 칼슘과 관련된 질병이 147가지나 됐다고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의 신호 전달 체계가 파괴가 돼요. 그러므로 인해 골다공증, 골감소증, 골절과 같은 근결각계 질환이 생길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근경색,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칼슘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칼슘이라는 것은 뼈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 몸 장기 전체에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바로 말씀 맞는데요. 혈액 속의 칼슘은 우리 몸 세포 60조의 세포에 다 관여를 해요. 그래서 신경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 인간의 세포에서 심장이나 뇌 같은 경우들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칼슘이 중요한데 또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그 몸속에 있는 피를 통해서 뼈를 녹인다는 말까지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그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부갑상선에서 나오는 파레트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나오게 해서 그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여줘요. 그러면은 만약 뼈가 약해지게 되면은 아시는 것처럼 골 감소증이 생기고 골 다공증이 생겨서 나중에는 뼈가 푸석푸석해져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그 뼈에서 녹아있는 칼슘은 우리가 좋지 않은 악성 칼슘이란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칼슘이 혈관 벽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혈관을 손상시켜주고 궁극적으로는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저 오늘 진짜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 왜 마비 증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쥐의 심장 근육을 이용해 칼슘이 실제 근육 운동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했다. 쥐의 심장에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용액을 주입해주자 심장이 계속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칼슘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용액을 주입해주자 심장이 멈춰버렸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심근육 세포를 확대해보면 그 움직임이 더 명확해진다. 칼슘 용액이 주입될 때의 세포는 활발하게 수축 이완 운동을 하지만 칼슘이 없는 용액에서는 세포가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적인 신호가 와야 되는데 그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세포 내에 칼슘이 올라가면서 수축 단백들의 운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수축 이완 운동을 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한다. 이때 심장이 수축 이완 운동을 할 수 있게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칼슘이다. 혈액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 심근육 세포로 들어가면 수축 작용이 일어나고 칼슘이 세포 밖으로 나가면 이완 작용을 한다.